안녕하세요, 베러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뵈었는데요. 코인리스의 한 오늘 3시 40분경에 국제결제은행 BIS죠. 이 은행에서 이제 CBDC에 대한 좀 좋은 긍정적인 얘기를 해서 이게 이 CBDC가 리플과 또 어떻게 보면 연관이 깊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 국제결제은행이 바라보는 리플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상세 내용을 보자면 28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보고서를 통해서 국제결제은행 BIS가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는 국경 간 결제에 드는 시간을 며칠에서 몇 초 단위로 단축시킬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CBDC를 만약 사용하게 되면 기존 은행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프트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전달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 기존 3에서 5일 정도 걸리던 거가 단 몇 초 만에 이제 결제 프로세스가 이제 성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과정 중에 발생하는 비용도 최대 50%나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전 영상 그리고 그 이전 영상 이렇게 봐주셨으면 충분히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 기존 금융 스위프트망을 대체하는 리플 기술을 적용한다면 이 부분들이 내용도 좀 엇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국제결제은행이 과연 리플과 어떤 관계가 좀 있었을까,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거를 한번 자료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커뮤니티, 코박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자료인데요. 작년에 좀 올라온 자료긴 한데, 리플, BIS, 아까 국제결제은행이 하자고 하면 한국은행은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리플과 한국은행 이렇게 이미지를 캡처해 놨네요. 근데 2019년에 이제 코인리스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리플 정부관계 총괄 50개국 정부와 적극 협력 중. 그래서 전 세계 50개 정부와 적극적으로 리플이 협력을 했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좀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있고, 이제 뭐 이제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이제 2019년 자료니까 좀 이제 리플은 이제 다른 이제 규제를 지금 SEC랑 좀 소송으로 싸우고 있지만, 사실 핀센으로부터 MSB 머니 서비스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이제 획득한 상태고요. 그리고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으로부터 비트 라이센스도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코인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리플이 왜 그러면 국제결제은행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 좀 금융 엘리트 세력을 기준으로 한 피라미드 그림이 있어서 이걸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 쪽을 항상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금융 엘리트,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 세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체로 볼 수는 없지만 뒤에서 이렇게 세력들을 조장하는 이런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루미나티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이 금융 엘리트 세력이 보시면 최상단에 있고 그 밑에 이제 BIS, 이게 BIS 로고인데요. 국제결제은행이 바로 밑에 있고 이게 전 세계의 결제은행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가 이제 보면 IMF, 월드뱅크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연방준비은행,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그리고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국가별 중앙은행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 큰 은행들이라고 빅뱅크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시티그룹, 뭐 이제 체이스그룹,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웰스파고 이렇게 HSBC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빅뱅크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좀 그냥 중간층에 있는 정도네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좀 이렇게 뭐 관련된 것들인데, 뭐 화이자도 여기 있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뭐가 있고 협력하는 뭐 기관이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정부들이, 각국의 정부들이 최하단에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사람들과 뭐 이런 것들은, 살아가는 것들은 그 밑에 있어요. 아예 그냥 이 피라미드에도 없어요. 지금 이 그림상에서 보면 밑에 있는 겁니다. 저희 동물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금융 지배 구조가 이렇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상 이제 이런 구조 때문에 이 윗 계층의 정보를 함부로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죠.
실제로 진짜 다 완료가 되어야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대기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 주목하길 바라며, 이미지가 아니라 팩트다. 국제결제은행이 하자고 하면 그 밑에인 한국은행은 해야 됩니다. 예, 이게 현실입니다. 예, 팩트고요. 예, 그리고 뭐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건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국의 이제 경제 이렇게 관련 회의를 진행했었을 때, 지금 보시면 리플 CEO 브래든 갈링하우스가 우측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지금은 크리스 라가르드라고 해서 유럽 그 중앙은행 총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돈 좀 있으신 거부 분들이 계시고, IMF 관련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계신데, 중요한 거는 이제 리플이 그러면 이렇게 왜 여기 갑자기 여기 CEO 리플 CEO는 왜 있냐, 이유가 이거 협의하려고 일부 협의하지 않았을까 추측이긴 한데요, 아마 진짜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RTGS라고 해서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라고 해서 이 실시간 결제 시스템, 차세대 실시간 결제 시스템에 대한 국경 간 결제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보자 서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건데, 그 사이에 보시면 이제 가운데 이 XRP 레저가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일본, 그리고 뭐 이제 미국, 영국, 뭐 중국 이렇게 해서 대표 국가들이 있고, 이게 다 XRP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각 은행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들의 명칭이 써져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 ILP 인터레처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결국은 XRP 레저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쪽으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보시면 좀 놀랍습니다. 뭐 익히 좀 오래전에 나온 자료들이라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보시면 오른쪽을 보시면 좀 익숙한 기업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이더리움도 있고, 지금 보시면 블룸버그, 이렇게 이 종류별로 나뉘어져 있는 건데, 뭐 IBM, 오라클, 인텔, 애플, 안드로이드, 테슬라, 애플페이, 알리페이, 페이팔, 스퀘어, 아마존, 이베이, 그리고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다, 막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설계를 해놓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대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설계 아닐 수도 있고요. 정말 이건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누군가 이렇게 설계를 했고, 이렇게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할 정도면 뭔가 이거에 대한 걸 알고 있지 않을까, BIS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CBDC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래서 이제 페이먼트는 리플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컨트랙트는 이제 코다를 사용하고, 그리고 API 같은 이제 프로그램 같은 호출을 해서 결국 은행과 이 금융기관 간의 이제 금융 송금망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리플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거를 이제 분산 원장이라고 아까 전에 이전 영상에서 같이 알아봤던 내용들이고요. 그거에 대한 구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리플이 키파트너십에 들어가 있고, 인터넷죠, 라이3, 최근에 좀 계속 얘기가 나오죠. 제이 클레이튼이 여기서 연사를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참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배웠던 영상에서는 R3가 또 스위프트랑도 또 파트너십이 되어 있는 상태고, 참 이 어떤 구조를 정말 엘리트 세력이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 관련된 자료를 봤고요. 그래서 아까 그 지금 CBDC에서 이렇게 보시면 내용을 보면 최대 50% 절감 가능하고 3에서 5일 소요되는 걸 몇 초 시간 줄이고, 이런 보면 딱 내용들이 거의 리플하고 닮았다. 지금 보시면 거의 40-60% 비용 절감한다 그러고, 리플을 쓰면, 그리고 3초, 5초 이렇게 만에 거래가 가능하고, 항상 거래가 가능하고, 그리고 보시면 각국 법정 화폐가 결국 이 XRP 레저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고, 결국 원하는 쪽으로 국가에다 송금을 하는 방식, 이게 방금 봤던 그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리얼 지금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요, 국경 간. 그래서 보면은 뭔가가 좀 이제 유사한 지점들이 있다. 그래서 뚜렷한 자료는 제가 한번 계속 찾아보는 대로 다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4년 전 자료긴 한데, 잉글랜드 은행과 리플의 공동 실증 시험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혹시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영란은행이죠. 잉글랜드 은행과 그리고 리플 공동 실증 시험 결과를 발표.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RTGS 차세대 실시간 크로스 결제 시스템의 이 개요를 최근 발표했다. 그래서 쭉 읽어드리자면 미래의 RTGS 시스템에 싱크로 기능을 추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로 국제 송금에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영국 파운드를 예로 들면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파운드 결제를 다른 통화의 결제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직접적으로 XRP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매개체는 XRP밖에 없었고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전에 중간에 그 다리 역할을 인터레처 프로토콜을 활용을 했었는데 결국 이 리플 솔루션에서 은행권들과 이제 관련이 있었고 최상위 단인 이제 BIS도 계속 이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리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게 추측을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이. 그래서 결국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추진하는 대로 꿈이 좀 실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 투자자들한테도 엄청난 대박인데 말이죠. 그래서 인터레처 프로토콜에 관해서 이제 이 화이트 페이퍼 이제 백서죠. 백서를 좀 살펴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디테일하고 그리고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리플사는 이렇게 백서도 만들었고 이대로 그 계획대로 기능을 나눠서 실현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레트 프로토콜이 이러한 백서를 가지고 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BIS 그 보고서에서 이것도 자주 암호화폐 방송을 들으신다면 충분히 이 내용을 공유받으셨을 텐데 이 국제결제은행이죠 보고서에서 부유층이나 고학력자가 선호하는 암호화폐는 리플이나 이더리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폐 이제 뭔가 분석을 하셨나봐요. 여러 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리플, 이더리움 보유자가 가장 교육 수준이 높으며 라이트코인 보유자는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은 중간 수준이고요. 물론 이건 참고만 하는 거죠. 이대로 뭐 만약에 내가 리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학력자도 아닐 거고 그러면 더 좋은 거고 그냥 참고만 하는 거고 그렇다고 라이트코인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 가장 낮냐? 아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리플, 이더리움, 스텔라 홀더들이 가장 부유한 것 같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왜 BIS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었다면 이런 거를 분석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좀 다 뭔가가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죠.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이 CBDC를 나중에 리플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마저 언급을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녁까지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